안녕하세요. 오늘은 CNC 지노믹스 워크벤치에서 RNA식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RNA식은 우선 익스프레션을 이제 그룹 간의 익스프레션을 비교를 할 수 있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RNA식 같은 경우에는 시퀀싱 대상이 트랜스크립톰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립트가 얼마나 더 발현이 많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더 생성이 되어 있는지를 그룹 간에 비교를 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나 트랜스크립트가 발현비가 그룹 간에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통계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NA식은 여기 보시면 툴박스에서 RNA식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하위 쪽에 있는 이 툴들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차례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실 부분은 이제 SRR 데이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의 시퀀스 파일을 가지고 RNA식 분석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기엔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미리 분석을 해놓고 결과를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NA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 메타데이터라는 파일인데요. 메타데이터는 CNC 내부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엑셀 파일이나 이런 외부의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엑셀을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SLR 파일 10가지 샘플을 첫 번째 컬럼에 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컬럼에는 각각 샘플에 대한 어떤 특징을 적어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컬럼의 헤드 부분들은 그룹핑을 할 때 그룹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DGRP 넘버로도 할 수가 있고요. 섹스로도 할 수가 있고, 엔바이런먼트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RNA 프랩 메소드를 가지고도 그 그룹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레인 가지고도 그룹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CNC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실 때는 임포트에서 임포트 메타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스프레드시트 웨드 메타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에 지금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엑셀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테이블러 데이터 해가지고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하단에 프리뷰를 볼 수가 있고, 자, 컬럼들이 잘 구성되어 있구나 확인을 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때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10개의 데이터를 모두 오른쪽으로 넘겨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럼 10개의 엘리멘트가 선택이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그젝트랑 파샬이 있는데 우선은 이 네임, 그 샘플 이름은 반드시 유니크한 이름을 적어주셔야 돼요. 샘플 간에 중복되는 이름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SRR 1543이라는 1543 혹은 1543이라는 문자열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1543까지만 적어주시면은 얘네들이 전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유니크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룹핑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그젝트와 파샬의 차이는, 이그젝트는 내가 그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해준 문자열과 반드시 100% 동일해야만 인식이 되는 거고요. 파샬은 일부만 일치해도 그게 유니크한 이름이라면 인식을 해서 메타데이터로 묶어주게 됩니다. 메타데이터라는 것은요,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보조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퀀싱 데이터 10개고, 이 시퀀싱 데이터 10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수적인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이 파일을 저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요런 아이콘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 파일이 이제 메타데이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그 엑셀에서 불러왔던 형식과 똑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Find Associated Data를 눌러주시면은 지금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네요. 자, Find Association Data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같이 연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연결하는 방법은 Associated Data with Metadat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Automatically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네이밍이랑 일치를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입혀주게 됩니다. 자, 이름은 그대로 샘플 데이터라고 저장을 할 거고요. 이름은 정확히 유니크한 거기 때문에 exact로 선택을 해서 피니시 버튼을 누를게요. 자, 완료가 됐습니다. 그 뒤에 Find Associated Data를 누르시면은 방금 입력했던 10개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이 RNA-seq 데이터 이제 로 데이터에서 시작돼가지고 추후에 쭉 분석을 하게 되는데 다른 파일들과 엇갈리지 않고 여기 이제 속해져 있는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도 할 수가 있고 분석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 바운더리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SRR 우리가 분석할 이 샘플즈라고 되어 있는 샘플즈-1라고 되어 있는 이 메타데이터에 속해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라는 것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RNA-seq 데이터를 가지고 RNA-seq 시퀀싱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RNA-seq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분석 앞에서는 시퀀스를 트리밍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트림 시퀀스라는 부분은 트림 리드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전부 트리밍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는 클린 데이터이기 때문에 트리밍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밍을 할 때는 퀄리티가 낮은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시퀀싱을 할 때 임의적으로 붙였던 어댑터나 프라이머 같은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클린한 정말 내가 넣어준 서열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자 할 때 그리고 퀄리티가 높은 데이터를 얻고자 할 때는 트리밍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얻어진 클린 데이터를 우리 RNA-seq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RNA-seq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하위에 RNA-seq 어널리시스로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툴을 이용을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배치를 눌러주셔야 돼요. 배치를 누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10개의 샘플이 하나의 레퍼런스에 다 갖다 붙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하나만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10개 샘플을 하나의 레퍼런스에 1대1로 전부 다 붙여서 10개의 데이터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배치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10개 엘리멘트가 선택이 되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넥스트 버튼 눌러주셔서 지금 호모사피엔스로 되어 있지만 자, 우리 이 데이터는 드로소필라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열과 그 어노테이션들을 전부 드로소필라로 변경을 해주셔야겠죠. 이 경우는 서열과 진 mRNA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모두 있는 경우고요. 풀큐트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만 있잖아요. 그럴 경우 두 번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혹은 레퍼런스가 없는 종이다 그러면은 드노버 어셈블리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 나온 컨티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드노버 어셈블리를 하고 나서 특별히 어노테이션 하지 않아서 서열밖에 없다 그러시면 이제 원 레퍼런스 시퀀스 퍼 트랜스크립트를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RNA-seq을 하기 위해서 샘플 자체를 트랜스크립톰을 가지고 시퀀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모든 그 프래그먼트들이 트랜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립을 한 것도 트랜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전부 이제 트랜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고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파이크인이라는 거는 이제 컨트롤로 쓰는 부분인데 요거 서열을 넣질 않았어요. 이거는 다른 리어전트인데 그 상품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서열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요 부분들이 제거가 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샘플의 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레퍼런스 어셈블리에서 나오는 동일한 랭스 프랙션, 시뮬러리티 프랙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건 레퍼런스와 리드 사이 간의 유사도가 얼마나 있어야 할지를 지정하는 옵션인데
보통 레퍼런스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0.5와 0.8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RNA-C는 좀 더 높죠. 우리 SNP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밸런트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와 리드 사이 간에 유사한 것들을 붙여서 각각 다른 그룹 간에 얼마나 리드가 붙어 있는지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리드를 좀 정확한 걸 붙여 주셔야 돼요. 익스프레션 밸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시는 게 TPM이랑 RPKM인데요. 일단 이거는 단순하게 리드를 카운팅하는 거고, RPKM이나 이 TPM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퀀스된 용량, 크기와 그리고 유전자별로의 길이대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룹 간의 비교를 해도 전부 이제 정교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비교할 때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RPKM, TPM을 선택을 할 수는 있으나 결과 보시면 RPKM, TPM 테이블 전부 나와 있어요. 컬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주로 보시고자 하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계산은 전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장하는 옵션이 조금 달라요. 원래 오픈 세이브 두 개가 있는데 배치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Save in Input 폴더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Save in Specified Location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서폴더까지 만들게 되어 있고요. 이건 인풋 데이터에 저장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나온 결과를 다른 폴더에 특정하게 넣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폴더를 만들어서 특정하게 넣을 건데 샘플별로 또 폴더를 만들어서 그 하위에 넣겠다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케이션을 지정해 주시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RNA-Seq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분석했던 요 파일들이 여기 있는 RNA-Seq 분석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RNA-Seq 분석 결과를 보시면 괄호에서 T와 G들을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T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크립트가 기준으로 익스프레션 밸류를 본 건 T이고요. G는 진을 기준으로 해서 익스프레션을 본 것을 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NA-Seq에 대한 리포트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RNA-Seq까지 완료가 됐는데 여기서 제가 중간에 분석 과정에는 없지만 필요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RNA-Seq를 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레퍼런스는 일단 기본적인 한 11가지 정도는 여기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레퍼런스 지놈에서 서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시퀀스랑 어노테이션 파일들을 전부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RNA-Seq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하시면 요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필요로 하는 레퍼런스가 없다고 하시면은 NCBI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지놈에 들어가셔가지고 지놈이랑 그 어노테이션 파일, GFF 파일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GFF 파일을 받으시고요. 압축을 푸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이제 fasta.gz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기 임포트에서 스탠다드 임포트로 들어가셔서 그 서열을 직접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요. 어노테이션을 입혀 주셔야 됩니다. 자, 어노테이션을 입히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러그인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 플러그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 매니지에 들어가 있죠. 이 플러그인은 무료 플러그인이니까 그냥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Annotate with GFF 파일을 눌러주시면은 다시 실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시퀀스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GFF 파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시퀀스 파일에 GFF 파일이 입혀져서 어노테이션이 된 서열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이 하나 더 남았어요. 조금 복잡하시죠? 적응이 되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들으실 때는 뭐 이거 레퍼런스 만드는데 손이 이렇게 많이 가실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합쳐진 레퍼런스에다가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합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트랙이라는
포맷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convert to track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뿅 하고 이렇게 윈도우 창이 뜨면 뭘 입력해서 툴을 실행시키고 하는데, 그건 여기 있는 론치 이 로켓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툴 리스트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툴 이름이나 원하는 분석을 입력하시면 관련되어 있는 툴들 하단에 뜨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더블 클릭해서 고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 어떤 툴이 여기 위치해 있는지 너무 많아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퀵 론치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 convert to track을 한번 보실게요. convert to track은 어떤 형식을 트랙이라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서열이 우리는 일반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랙이라는 것은 여기 아이콘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파란색 막대기 3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트랙이라는 거예요. RNA-seq 진행을 할 때는 트랙이라는 형태의 어노테이션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트랙을 뽑는데 지금 서열밖에 없기 때문에 시퀀스 트랙만 있고요. 만약에 어노테이션이 있다 그럼 여기서 어노테이션 진, 뭐 mRNA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트랙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RNA-seq 보여드릴게요. RNA-seq 옵션에 보시면은 여기에 네모 파란색 네모 3개, 요 기둥 3개들이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트랙을 입력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지놈을 바로 받으시면 트랙 형태로 받으실 수가 있으나, 여기에 없는 서열 같은 경우에는 NCB에 들어가셔서 지놈이랑 어노테이션 파일을 GZ 압축되어 있는 그대로 받으신 다음에 임포트에서 스탠다드 임포트를 이용을 해서 서열을 먼저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annotate with GFF 파일이라는 요 툴을 이용을 해서 내가 임포트했던 서열에 gff.gz라는 포맷을 가진 파일을 엎어서 합쳐준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트랙으로 어노테이션끼리 시퀀스끼리 전부 분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RNA-seq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너무 길어지니까 RNA-seq 하는 것까지만, 정말 매핑하는 것까지만 오늘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그룹별로 코릴레이션 해보고, 볼케이노 플롯도 보고, 디지, 그러니까 차등 발현되는 유전자들 보고, 힙맵도 그려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는 이 이후의 분석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